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찬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시작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요일 06시 6시 함께하면 좋죠.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뭔가 좀 신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가? 6시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뭐 눕고 싶고 잠자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일찍 일어나세요. get 일찍 일어납시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나가서 운동하기 좋아. 한 바퀴 걷는 게 좋아요. 운동장 한 바퀴를 걷든지 주위에 한번 집 동네 한 바퀴를 한번 열심히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땀을 한번 흘리고 씻고 밥 먹고 아침 출근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 뼈저리게.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가 보면 살다 보니까 이 대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럼 도대체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궁금하죠? 대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사람들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진 않더라.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정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 응?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집중하는 거야. 경청, 경청하면서 집중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의 말에서 감정을 파악해야 돼.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그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이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다. 의견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전달하자. 그래서 이 특징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 대화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 그 상대방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나누면서 이런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하는 거야. 뛰어나는. 결국 뭐 이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는 그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뭐냐? 그 무대에 서는 연예인들 있죠. 이 연예인이나 그 전문 그 강사의 능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그 다져나가는 그런 소통의 능력이더라. 소통의 능력이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나가는 소통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주가는 뭐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뭐 폭락장 가기도 해요. 뭐 매번 뭐 오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면 좋겠고, 빠질 때도 있구나. 조정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텔이 이제 서울에 데이터 센터 개발 랩을 세웁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 랩을 세우는데 그 차세대죠.
이 차세대 그 D램에 DDR 그 5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그 협력 강화에 나서는 것 같아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인텔은 지난 24일 그 대만에서 열린 인텔 비전 2023에서 서울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센터 그 디벨로먼트 랩을 설립한다고 밝혔어요. 연구소의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텔은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멕시코, 중국, 대만, 그런 인도 등 6개 나라의 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라고 해요. 그 서울에서는 최근 곽광받는 그 D램이죠. CXL 그리고 DDR5 등 이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에 관한 인증과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서버용 반도체 관련 연구 그리고 인증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에 짓게 되는 데이터 센터 개발 랩은 인텔 CPU죠. 이 CPU에 공급되는 D램 등의 그 호환성 검증하고 그 인증을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D램을 하는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와의 협력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각종 대용량 정보를 모아두는 시설로 최근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서버용 CPU에 대한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 교체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DDR5에 대한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한편 전 세계 CPU 시장 점유율의 80%에 육박하는 인텔. 이 인텔은 최근에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드를 출시했는데 고부가치 D램인 DDR5를 처음 지원하는 그 CPU여서 어깨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DDR5 시장 개화에 따라 가지고 차세대 D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 하이닉스는 현존 D램 중 가장 미세화된 그 10나노급이죠. 5세대 1B 이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요. 이 기술이 적용된 서버용 DDR5를 인텔에 제공을 해가지고 인텔 데이터 센터 그 메모리 인증 프로그램 검증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삼성도 최근에 12나노급이죠. 이 12나노급에 그 공정을 해가지고 16기가 DDR5 D램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산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텔이 잘 되면은 또 삼성도 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 행사에서 카메라가 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삼성 사내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전문가 카메라 못지않은 화질을 구현하고요.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 등이 필요한 행사에서 DSLR, 미러리스 등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행한 2023 나눔의 날 행사에서 여타 다른 행사들과 다르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현장 분위기를 담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카메라 대신에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해 가지고 뭐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었고 무거운 카메라 대신에 스마트폰하고 짐벌 셀카봉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삼성의 그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올 들어서 사내 행사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촬영 품질이 DSLR 등 고성능 카메라에 못지않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갤럭시 S23 울트라는 삼성전자 그 DS 부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죠. 아이소셜 HP2를 탑재를 했어요. 여기에 삼성 전기의 카메라 모듈 기술도 결합이 됐고요. 카메라 대비 사내 반입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카메라를 반입하려면은 본체뿐 아니라
렌즈도 각각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보안상의 이유야. 반면에 스마트폰은 출근 시 보안 스티커를 카메라 렌즈 부분에 부착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편하죠. 올해 출시된 그 갤럭시 S23 울트라가 최대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스페이스 줌을 기능을 제한합니다. 스페이스 줌. 출시 초기부터 수백만 원대 전문가 그 카메라 못지않는 그런 성능으로 입소문을 탔어요. 지난 2월에 IT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톰 리치라고 있어요. 갤럭시 S23 울트라하고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소니 A7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한 내용을 그런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니까 결과는 뭐냐? 갤럭시 S23의 울트라 승리였어. 영국의 서남부 그 베스에서 한 건물을 찍은 결과 갤럭시 S23의 울트라를 이용하면서 건물의 모서리까지 최대 100배까지 확대해 가지고 아주 또렷하게 찍을 수 있었던 반면에 소니의 A7 그 퍼의 그 400mm 렌즈로는 같은 거리까지는 확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니 A7 퍼는 국내에서는 카메라 단품 기준 309만 원이야. 엄청 비싸요. 309만 원. 그 사용되는 렌즈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치는 갤럭시 S23의 울트라의 그 100배 줌이죠. 그 기능에 대해서 미쳤다. 아주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줌을 당겨도 또렷한 화질의 구현이 가능한 것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2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요. HP2. 이미지 센서라는 게 뭐냐? 카메라에서 눈 역할을 합니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가지고 처리 장치에 전달을 해요. 아이소셜 HP는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이 한 2억 개야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됐던 1억 800만 화소 센서보다도 픽셀 크기를 약 56% 정도 줄였어. 동시에 픽셀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기존의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대비 전화 저장 용량을 최대 33%까지 높여가지고 화질을 개선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삼성하고 소니의 양강 구도인데,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죠. 그 리서치에 따르니까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4%, 삼성이 29% 집계가 됐습니다. 두 회사가 80%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삼성그룹주에 그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이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전날까지 10조 2600억 정도 순매수했어. 같은 기간으로 살펴보니까 2000년 순매수 규모가 3조 5900억 정도 이후로 최대입니다. 최대. 삼성은 우선주 역시 3541억 정도를 순매수해 가지고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이 기간에 삼성전자를 2020년 7조 한 1050억, 21년은 10조 한 9242억, 22년에는 5조 한 4720억 정도 대거 순매도를 했죠. 이 삼성전자에 올 들어서 10조 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난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보유량은 52.34%야. 2021년 8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삼성이 외국인 지분은 지난해 하반기
49%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서 50%를 다시 넘어서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해 외국인들이 경기 침체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8조 한 7,100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29.6% 급락을 했고, 하지만 그 지난 4월에 삼성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1년 2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그 AI 반도체 관련주가 폭발적인 또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반도체 부분에 그 대규모 적자로 최악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삼성전자 실적도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반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보니까 삼성의 올해 매출은 268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1% 감소, 영업이익은 9조, 한 5천억 정도로 78% 급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메모리 재고 감소랑 가격 반등으로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증권가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FN가에 따르니까 삼성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치는 전날 기준 82,400원 되는데 3개월 전인 77,571원 대비 6.3% 올랐고, KB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 정점 이후에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할 전망이다 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이제 삼성그룹주 전반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요.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주 23곳을 13조 3,046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 SDI야 1조 80억 정도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3,634억, 삼성생명 3,076억 정도 뒤를 이끌고요. 삼성물산 2,233억, SDS 2,125억, 화재는 2,026억, 삼성전기 1,935억, 삼성증권 1,217억, 이렇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우량한 삼성그룹주의 투자 자금이 쏠렸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그 미국 방문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 회장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간 12일까지 22일간 일정에서 그 만난 글로벌 기업 CEO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엔비디아 CEO, 그리고 구글 CEO, 그리고 마이크로 CEO, 하여튼 CEO들 다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